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조규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QLT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영어로 Course Based Assistive Technology Development에서 약자를 따서 CATCH의 약자를 따서 캐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캐치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를 개발을 하는 그런 수업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캐치라는 것의 의미는 장애인들의 니즈를 캐치해내자라는 데에서 캐치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리처드 데빌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보조기기를 직접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면도를 하기 위한 간단한 도구, 그리고 본인이 바지에 그 단추를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도구들, 이런 것들이 팔지는 않는데 장애인들에게 있으면 좋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캐치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단순한 도구로도 삶의 질의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장애 유형별로 정말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손에 끼심으로써 그 전에 엘리베이터를 못 누리시던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게 된 그러한 간단한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숟가락을 잡으실 수 없는 장애인분이 이 기기를 손에 부착을 하신 다음에 숟가락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예,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간단한 보조기기들이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기기는 시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맞춤 보조기기를 제작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기기 제품이 고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개별 맞춤 제작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면 단가가 매우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지만 대량 생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니까 보조기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조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입되면서 상당히 고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뭔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보조기기 제작 프로세스가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이 참여하는 보조기기 제작 프로세스가 뭔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장애인분들께서 편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전국의 대학들에서 수업 기반으로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공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런 공대에서 수행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들과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시스템을 연결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기기들을 온라인 DB화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운영하는 주체 쪽에서는 장애에 관한 교육과 장애인 자문위원들에 해당하는 포커스 그룹 그리고 장비, 기술 자문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과 대학생들과는 정말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학생들이 연결이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결과물을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 지원 프로그램 캐치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치 수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ourse Based Assistive Technology Development에서 약자를 따게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 제작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서 이런 지속적으로 장애인들과 편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치 팀에서는 장애에 관한 교육 그리고 기계 장비 기술 자문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장애 대학생들과 장애인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특허를 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특허가 총 58개 팀, 32개 팀의 특허가 출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은 그 방학 중에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에서는 장애인과 보조기기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제를 어느 정도 미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캐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업들을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수업들을 운영을 할 조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비가 된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 수업에서는 장애인 이해 교육 및 세미나를 하고요. 각 팀별로 자문위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서 특허로 낼 수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서 출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교들과 캐치팀과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수업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최종 발표회를 통해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선별적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몇 가지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고도화 작업은 자체 고도화를 하든지 또 한 가지는 수업에서 그전 수업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다시 수업에서 재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협업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고도화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화를 할 수 있다면 이 캐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 사례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펜홀더 보조장갑 설계 및 제작 프로젝트였고요. 팀명 캘리그래피라는 그 팀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어떤 것을 제작을 했냐면 장애인분들이 기본적으로 척수손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펜을 잡으실 때 이런 식으로 두 손을 사용을 해서 잡아서 글씨를 쓰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생들이 제시를 한 거는 어떤 거냐면 장갑 형태로 펜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시지만 펜을 일반인과 비슷한 형태로 펜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려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비를 이 수업을 통해서 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몇 가지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점 같은 것들을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착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장갑 형태로 만드는 이런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반장갑 형태로 착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더 내서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만든 것들을 다른 장애인분들에게도 사용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해서 계속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 수업들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진행했었던 수업들과 그 수업에서 나온 몇 가지 보조기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이건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신 캐드캠 수업에서의 세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원 핸디드 헤어 바인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장애인 분께서 혼자서 머리를 묶을 수가 없어서 한 손으로만 머리를 묶을 수 있으면 머리를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학생들이 한 손으로 머리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원 핸디드 바인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이 그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로는 장애인분들이 꼭 항상 뭔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의식주 해결을 떠나서 머리를 기르고 싶다라는 어떤 일반인들과 그런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분께서 이것을 사용하시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 손에도 힘이 좀 부족하셔서 저희 기구를 사용을 하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이라는 수업을 안성훈 교수님께서 여러 번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여러 가지 좋은 보조기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도 숭실대학교 최영복 교수님께서도 좋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주셨고 중앙대학교 제품공학 설계에서도 몇 가지 좋은 프로젝트들을 최진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보여드리면 휠체어 컨버전 키트라고 해서 일반 휠체어에 뒤에 부착을 해서 이런 그 전동 휠체어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컨버전 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우스, 그래서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을 사용을 해서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우스를 학생들이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그 터치펜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용 터치펜이 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 휠체어에서 변기 시트로 옮겨 앉는 것이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셔커 오브저버가 장착된 이러한 변기 시트를 제작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뇌성마비 장애인분들이 손이 펼쳐지지가 않으셔서 책상 위에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슴에 대고 이런 마우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성 마우스 아이디어도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매직 샤워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샤워하실 때 그 여러 몸의 구석구석을 씻기 위해서 샤워기를 움직이기가 힘드신데 이런 것들을 쉽게 움직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그 매직 샤워라는 기구를 학생들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애인분들이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면서 비가 오게 되면은 움직이시기 좀 곤란해지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 롤 블라인드와 측면 접이식 커튼을 사용한 이런 컨버터블한 것들을 컨버터블한 우산이죠. 휠체어 우산인데요. 이런 휠체어 우산을 제작을 한 팀도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문위원분들께서 인터뷰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 컨트롤러를 통해서 우산을 조절할 수 있는 위 컨트롤러를 통한 방호장치 조절 우산을 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우산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이고요. 또한 자동식 휠체어 덮개 우산을 학생들이 모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동식 휠체어 덮개 우산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반신 마비 분들을 위한 공기주입 부력 보조 수영복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거는 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께서 이 그 수영복을 입으신 다음에 부력을 그 다리 부분에 부력을 넣어서 수영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애인분께서 착용을 해서 수영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장애인용 젓가락인데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손목을 활용을 해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휠체어 거치대인데 이거는 그 휠체어 거치대는 이렇게 그 모터를 사용을 해서 휠체어 거치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이고요. 또한 그 국립재활원 테스트베드에 갔다는 이 빨래 건조대인데 빨래를 널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빨래 건조대, 자동화된 빨래 건조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다음에 여기에 옷들을 걸어서 위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이고요. 이 동영상이 조금 긴데. 그래서 사실 이 수업 중에 외국, 미국의 펜스테이트 대학이랑 공동으로 진행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석원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최종 제품을 들고 미국에 가서 학생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장애인만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그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경연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00개의 프로젝트들이 전시가 됐었는데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들고 와서 3등상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정도로 꽤 수준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키넥트를 이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장치를 그 학생들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넥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그 사용자의 위치와 손 동작 같은 것들을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한 것을 활용을 해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게임을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었었고요. 그 밖에 또 안성훈 교수님께서 그 제조고려 설계 프로젝트에서 휴대용 휠체어 바퀴 클리너, 휠체어 운동기구, 휴대용 샤워 휠체어, 그리고 휠체어 수동 브레이크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그 보조기기 제품들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휴대용 휠체어 바퀴 클리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께서 실내로 들어가실 때 바퀴에 뭐가 묻어 있을 때 쉽게 이런 것을 닦아내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장치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박우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신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원 가꾸기, 그리고 시각장애인 엄마를 위한 아기 젖병, 그리고 약물 정량 계량 도구와 같이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물의 양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그 아기 젖병에 물을 채운다든지 약물에 뭔가를 채운다든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장치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 그 휴대용 샤워 휠체어인데, 샤워 휠체어라는 것이 장애인분들께서 샤워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휠체어인데, 이 샤워 휠체어를 여행 같은 거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제품을 설계하는 이러한 그 다기능 샤워 휠체어가 개발이 돼서 아이크리에이트라는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아이크리에이트는 그 국제 공모전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진행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김혁건 씨라고 더 크로스의 가수분이십니다. 이분께서 노래를 못 하신다는 게 노래를 하시긴 하는데 고음 부분에서 발성이 안 되시는 겁니다. 고음 부분에서 발성이 안 되셔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벨을 눌러주시면 고음 부분 발성이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학생들이 이 그 김혁건 씨의 벨을 본인께서 그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시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까지 만든 여러 가지 보조 기기들이 사실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보조 기기들을 다 장애인분들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의 의의를 찾자면 이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캐치 웹사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만들었던 보조기기들을 정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이러한 보조기기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73명의 학생과 45명의 장애인 자문위원분들이
만났었고요. 그래서 총 6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32건의 특허가 출원이 됐고요. 몇 건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몇 가지 보도 자료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이 이러한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거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기기들을 학생들이 제작을 해왔고 특허도 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보조기기들이 바로 그 장애인분들에게 사용이 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지금 몇 가지는 저희가 고도화를 진행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캐치 프로그램 또는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겨서 장애인분들께서 저희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학생들이 만들어 오는 것의 제품의 어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상당한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분들과 이런 학생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도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그전에는 저희가 장애인분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장애인분들에게 선생님, 형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씨앗이 돼서 그런 경험을 했었던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캐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추후에 더 발전적으로 좀 더 발전이 돼서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